국민 10명 중 3명이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준비할 능력이 없고 자녀에게 의탁한다는 의견이 많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발 스모그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며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특히 천식을 겪는 아동의 악화가 우려된다며 야외 운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013년도 고령자들의 삶과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 소식 배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정도가 노후 준비를 할 능력이 없어 경제와 건강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48.4%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를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답변이 58.1%였습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급여와 퇴직급여, 재산소득에서 충당하고 있었지만 자녀나 친척의 지원을 받는 경우와 정부와 사회단체 지원을 받는 경우도 각각 28.8%와 7.6%였습니다. 정부와 사회단체로부터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응답은 92.5%,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는 건강검진, 간병, 가사, 취업 알선 순이었습니다. 한편 자녀와의 동거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73%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답했으며 이 중 78.8%는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희망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안개와 합쳐지면서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천식에 가장 위협적인 데다 소아일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박고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12월은 천식을 겪는 소아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해 천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겨울철 중 12월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3명 중 1명은 10살 미만이었습니다. 10살 미만 아동은 호흡기의 발육이 완전하지 않은 데다 면역력까지 약해 천식에 걸리면 기침뿐만 아니라 심하면 호흡곤란과 같은 증세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로 초미세먼지가 극성인 요즘 천식에 있는 소아는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초미세먼지의 자극은 천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집단 생활을 많이 하고 어린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병을 옮겨주고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더 알레르기 질환에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가 초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지만 감기와 같은 천식 악화 요인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들을 사용을 하면 먼지를 막는 기능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감기나 주변에 외부 자극이 있는 공기들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많은 날 천식 아동은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며 또 물은 많이 마셔 코와 기도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초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가래를 통해 배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통계청이 2013년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 장애인 41%가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 수당 지급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부터 2013년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장애인 10명 중 4명, 약 41%가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돼야 할 복지사업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을 꼽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인식조사에서 교육과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6.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평소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에 대해서는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2%에 불과해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는 등의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내용에 포함돼 있던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더욱 확대 적용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혈색소증, 바터 증후군 등 25종의 질환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는 정부가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 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5일 아름다운 재단이 다솜이 희망산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지난 5일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앞에서 이른둥이 가정을 방문하는 다솜이 희망산타 행사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다솜이 희망산타 행사는 봉사자 200여 명이 직접 산타가 돼 이른둥이 45가정에 방문해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인권책이 잇따라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가 알아야 할 인권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데요. 공공건물에 계단만 있어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사로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넣으러 왔어요. 아, 네. 그럼 계단으로 올라와서 민원 넣으십시오. 저희 빛나라 백화점에 개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맹인 안내견은 그냥 개가 아니라 내 눈과 같아요. 무지개복지관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된 수여망이 장애가 있는 친구와 다문화 가정의 친구,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만나면서 이들의 삶의 단면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그려냈는데요. 책을 기획한 풀빛미디어 나임찬 대표는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 인권은 꼭 필요한 가치임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나랑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조금만 해줄 수가 있다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인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의 어린이 인권책, 우리 모두 틀림없이 다르다. 인권은 특정한 사람만이 외치는 권리가 아닌 공기처럼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핵심적인 정보와 기본적인 원리들을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풀어내 아이들이 인권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들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얘기가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인전 같은 것만이 아니라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인권 같은 분야를 많이 읽었으면 합니다.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 쓴 2권의 어린이 책. 책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가 누리는 인권에 대해 올바로 깨닫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문화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영화 소식입니다. 직접 감옥에 들어가 탈출한 뒤 감옥의 약점을 알려주고 돈을 받는 전설적인 탈출 전문가 브레슬린. 그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의 비밀 감옥 테스트를 의뢰받는데요. 하지만 임무 첫날부터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합니다. 자신에게 접근해온 죄수 로트마이어와 손잡은 브레슬린은 일생의 경험을 총동원해 목숨을 건 대탈옥에 나서게 되는데 할리우드 액션의 전설 실베스터 스텔론과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만났습니다. 완벽한 감옥 설계자가 자신이 만든 완벽한 감옥에 갇힌다는 설정이 기막힌데요. 개성 있는 독일어와 살인 미소를 보여주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실베스터 스텔론의 마초적인 외모는 여전히 영화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남자 팀. 연애도 모르고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 그가 메리를 여자친구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 덕분인데요. 하지만 인생은 수평으로 수렴하는 시소와도 같은 법. 팀이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메리와의 사랑에 행복해할 때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는데 영국 로맨틱 코미디의 명가 워킹 타이틀에서 선보이는 또 한편의 로맨틱 코미디 어바웃 타임. 사랑의 달콤함을 보여주되 그 안에 인생의 쓴맛까지 드러내는 워킹 타이틀 로맨틱 코미디의 매력은 이번 작품에서도 여전한데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그렇게 특별하기만 한 것일지 영화는 인생의 본질을 진지하게 되묻습니다. 7살 소녀 오싱.
학교에도 가고 싶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도 싶은 천진난만한 소녀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데요. 어느 날 오싱은 일하던 곳에서 도둑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한 마음에 도망 나와 설원 위를 떠돌게 되는데 1984년 출간돼 전 세계 68개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영화 오싱. 7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녀 오싱의 감동적인 인생 역정을 담았습니다. 탄탄한 원작을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와 아름다운 설원을 배경으로 한 영상미가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구업체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을 했습니다. 직접 제작한 가구를 배달한 곳인데요. 따뜻한 정이 더 그리워지는 연말, 이들에게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찬바람에 코끝이 시려지는 요즘,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유명 개그맨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4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 한 가구업체가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사랑이 듬뿍 담긴 가구를 선물한 것인데요. 가구 배달은 물론 청소도 하고 내 집인 마냥 성심성의껏 손을 봅니다. 꼭 필요했던 가구를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 가구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예, 너무 좋죠. 예, 어쨌지 않아도 우리가 가구를 바꾸려고 나를 이게 미루고 그랬는데 못 바꿨어요. 못 바꿨는데 오늘 이게 좋은 날을 맞이해서 가구를 바꾸고 너무 좋네요.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장애인들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보탬이 되고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에서도 사랑의 가구 나눔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바자회 수익금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고 전했는데요. 최성 고양시장도 이곳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앞두고 몸과 마음이 꽁꽁 얼기 쉬운 때 가구를 통한 사랑 나눔은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2013년 잊지 못할 선물로 남았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노인 일자리 문제인데요. 경기도가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청 박하나 기자입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북카페. 원두를 직접 갈고 커피를 내립니다. 또 우유를 데워 멋진 작품도 만들어냅니다. 전문가의 솜씨를 뽐내는 이 카페의 바리스타는 모두 수원 시니어 클럽의 회원들입니다. 건강도 되고 취미 활동도 되고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 이렇게 너무 좋은 걸 갖다가 우리만 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른 노인분들도 이렇게 다 같이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노인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그 정책 중에 한 가지로 경기도는 시니어 클럽과 실버 인력뱅크 같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11회 복지 경기 포럼, 경기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역할 정립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시니어 클럽이 없는 시군에서는 실버 인력뱅크가 노인 일자리 업무를 담당해왔고 또 이 실버 인력뱅크라는 것이 원래 기능이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번 포럼에서는 노인 사회참여지원기관이 갖춰야 할 역량과 강화돼야 하는 것들, 중점을 둬야 할 일자리 등의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노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하고요. 둘째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공공용 일자리 또 민간의 일자리 이런 걸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체계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외에 다방면의 노인복지 정책을 발전시켜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노인복지 정책들이 잘 활용돼서 더 많은 분들이 힘차게 제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경기주TV 박하나입니다.
연말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많아지죠. 그만큼 음주운전 사고율도 높아지는데요. 포항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한종근 기자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상당히 높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경상북도 시군 중에 포항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해마다 가장 높게 나오다 보니 이걸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교통장애인이 앞장선 민간군 합동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포항시를 비롯하여 경찰서와 해병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 결의대회에 이어 사진 전시회와 차량 퍼레이드를 하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 발생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통 캠페인 대회는 민관군이 합동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2만여 건에 장애인 발생 건수는 3만 3천여 건으로 해마다 자동차 대수 증가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교통사고 줄이기는 중앙정부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의식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TV 뉴스 한종훈입니다. 취업의 문은 날로 좁아지고 고령자 취업은 더욱 어려운데요. 서울시 용산구는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직접 구인구직자를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은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경력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취업이나 재취업을 원하지만 어떻게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지 막막한 구민들을 찾아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되며 오는 11일은 한강노동, 18일은 한남동, 24일은 용산이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놓인 집에서 그대로 살아야 했던 경북 영주의 한 장애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곳이 사랑의 집수리로 새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4일 입주식을 가진 정신장애 3급 황 씨의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범죄예방 영주지구협의회 예산 500만 원, 회원들의 자발적 성금 1,200만 원 등 1,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건축에 필요한 설계 도면과 레미콘을 비롯한 건축 자재들은 회원들의 무료 기탁과 봉사로 이뤄졌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수리가 민관 협력 연계 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주요 사례가 됐다고 전한 한편 이들은 앞으로도 폭넓은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진로 선택과 올바른 삶의 멘토가 되어주고자 박길성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이 여수 화양고등학교를 방문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법원과 법관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수험생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공한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예비 사회인을 위해 갖춰야 할 덕목 등 청소년 진로의 길잡이가 되어줄 생생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고3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학창 시절을 더욱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꿈이요 희망입니다란 주제로 목포에서 제3회 꿈나무와 함께하는 목포사랑 행복나눔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목포 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방과 후 돌봄 교실인 14개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참가해 악기 연주와 합창을 선보였으며 목포 덕인중학교 교사들의 특별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등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